4등급의 대신이 수능에도 4등급이 나온 애들 많거든요. 근데 걔들은 그럼 인서울 안 되고 저 천안이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4등급인데 그냥 나는 교과로 쓰겠다고 하면 인서울 대학을 갑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요 얘기를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계속 10년 있다 보니까 수능 예전에 수능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때 이제 2019년입니다. 2022도 그랬는데 이게 6월 시험이고요. 9월 시험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나라에서 시험을 대신 봐주잖아요. 그전에는 맨날 대성 종로 몰고서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다 망했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가 대학을 대신하고 나라가 알아서 시험을 쳐주는 거 전국 일제고사죠. 근데 이 6평 시험이 컷이 이렇게 91이었다가 97로 높아졌다는 얘기, 쉬웠다는 얘기죠. 애들이 뭐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84로 갑자기 푹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불수능일 때고요. 여기 수학 나형일 때, 가형일 때는 87, 92 올라갔죠? 쉬웠다는 얘기고요. 다시 푹 떨어졌습니다. 역시 요 영어 같은 경우는 4점 몇 프로였다가 7%, 8%로 늘었다가 다시 갑자기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제자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도 크게 변함은 없는데 시험을 출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좀 쉽게 되고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넓히기. 그래서 애들에게도 이번 시험이 쉬웠다라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통 9평을 망해야 할 수능 잘 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애들이 다 어제부터 높을 거거든요. 방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라는 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2019하고 2022 수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부는 뭐냐면 이미 강신록 실장님도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얘기했는데 요즘에 한 번 더 도전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고3 때는 막 내신하랴 수능하랴 준비를 거의 못했다면 재수하면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옳다가 아니라요. 다수는 무엇을 하나 이런 것도 들춰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푼다 이거는 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지 맘대로 푼다는 얘기 계획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의 어떤 문제 압박도 있는 건데 다수의 아이들이 일단 선택 과목을 빨리 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여보는 거죠. 문학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어려운 걸 먼저 풀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문학이거나 이럴 경우는 이렇게 풀더라 이건데 선호도에 따라서 독서를 먼저 풀고 문학을 푸는 경우. 근데 공통적인 게 뭐죠? 다수 애들은 선택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공통 과목을 천천히 풀면서 문제 정답률을 높이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택 과목이 대체로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뭐가 가장 어려웠니? 이번에 문학이 쉬웠던 건 의외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문학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시죠, 시. 시 좋으세요? 물론 연애시 받아볼 때만 좋으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 모든 시는 다 괴롭습니다. 상징과 비유는 정말 미쳐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문학이고요. 자, 역시 이 어려워진 건 뭐라고 생각해? 문학. 저는 이거는 올해 추세가 계속되는 거고 9평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쪽에 애들이 계속 어렵습니다. 문학은 옛날 문학도 있고 이 가치관이나 문화 배경도 알아야 돼서 애들이 잘 해석을 못합니다. 요즘 애들 특히 그렇죠. 코로나 세대에는 특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자, 국어문항에서 시간 부족이 제일 문제라고 애들이 얘기해요. 시간 줄이는 걸 어떻게 할 건가? 또 독해가 부족한 아이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도 독해력 향상에 애써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국어 지문, 기출지문 있죠? 기출지문을 좀 빨리 시간 조절하는 연습을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죠. 뭐 법전을 빨리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시간을 조절하는 거를 아까 선택 과목 먼저 문학, 독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실전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뭐 EBS 공부하는 거 이거 올해 많이 강조될 것 같아요. 연기를 하겠다는 게 보여지고 뭐 EBS 아까 이투수 기숙 그 부원장은 기출 진짜 변형 많이 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 끄덕끄덕하네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어는 1등급, 2등급 상위권이죠. 3, 4등급이고 5등급. 5등급 아이들은 뭐 저도 재수반을 가르쳐 봤는데 애들이 맑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라. 무슨 교재들 뭐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주로 배웠으면 복습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고 막 새로운 거 하고 이러지 말고 있는 걸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3, 4등급 아이들은 보통 이제 모르는데 모르는 척 안 하고 아는 척 하거나 대충 공부하고 나 이 선생님 거 들을까 해서 편식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 일단 하고 수업을 사실은 현강을 좀 듣는 애들은 필요한 거 듣긴 하는데 그리고 정교한 독해력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그 정확하게 읽는 정독이라고 하죠. 그런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1, 2등급 애들은 원래 1, 2등급 애들도 그런데 1, 2등급 되려는 애들은 좀 겸손한 태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건 내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수업 내가 안 들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걸 들으면서 아 저건 저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라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성적에 있어서 왜냐하면 모르는 걸 빨리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1, 2, 3등급 모두입니다만 5등급, 3등급, 2등급 학생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학은 너희들 문제 어떻게 푸니 하니까 아무래도 2점, 3점에 대한 문제에서 4점을 나간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냥 순서대로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을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풀이 전략을 세우고 그래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4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4점짜리를 어떻게 쉬운 4점도 있거든요. 무조건 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가장 어려움 겪은 건 수원. 여기가 이제 삼각함수 분야입니다. 삼각함수. 수투는 이제 미적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역시 미적분은 수학에서 꽂히기도 하지만 가장 난이도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부분에서 어려워진 건 수학 쪽이 수학 원 쪽이고요. 체감 난이도는 어차피 고난도는 이제 킬러가 없어졌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준킬러 문제 거기서 거기 그래서 타임 어택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하니까 고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게 좀 부족했었어요. 또는 실전 연습 문제풀이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개념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문제 풀면서 느끼거든요. 아까 3번 문항의 가장 어려운 문항인 8번이나 이때 문제들은 개념이 한 두세 개가 있으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건을 못 읽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요거에 대한 원인이니까 요거는 저는 문제풀이는 수학에서는 양치기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데 양적으로 쉬운 문제 맞추는 거 이거 말고 많이 풀수록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해서 틀린 걸 또 다시 풀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개념 이해가 먼저지만 끝나고 나서는 양치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많은 양의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준고난도, 준킬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념이 여러 개 있거나 조건이 미리 안 주어지고 조건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걸 풀어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이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에 대한 얘기 역시 5등급 아이들 제가 3점 문항이 있고 쉬운 4점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4점짜리는 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조건이 좀 한두 개가 부족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걸 상상하거나 이런 건데 요거 왜 수학 풀어보신 분 알잖아요. 왜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 1번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면 막 딱 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노가다 문제 4점짜리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맞추면 확 4점이 올라갑니다. 등급이 달라지니까 저 얘기는 쉬운 4점은 잘 개념 모르면 노가다 해라 라는 부분 이것도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괜히 그냥 다 풀어 찍고 나서 그냥 자면 안 되고 숫자 집어넣어서 가까운 거 고르기 또는 찾아내기 이런 거고요. 3, 4등급은 개념에 대한 얘기, 조건에 대한 해석 이 조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수학에서는 미리 앞서 조건이 한 두세 개 개념으로 주어지거든요. 물론 난이도가 많을수록 조건이나 개념은 여러 개 늘어납니다만 그래서 합답형 이런 걸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실수 줄이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 1, 2등급 같은 경우는 엔제, 실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는데 앞서 킬러 문항이 사라진 대신에 시간을 많이 이용한 킬러 연습을 충분히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뭐 요 준비는 제가 일산 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이나 전략실장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거지만 이제 요 영역은 우리 강신욱 전략실장님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강사님들이 안 왔을 때를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우리 부처는 우리 강사님이
강사와 그다음에 학습을 너무 잘하는 강신욱 실장님에게 요 파트를 넘기고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독해 어렵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수능 난이도는 비슷했다라는 얘기고요.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력 부족하거나 독해 속도 향상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학생의 수준별로는 역시 4등급 이하는 단어 배우는 거 잊지 말아야죠. 단어가 보이면 문장이 되죠. 구문학습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추상적, 철학적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아까 독서가 어려웠던 국어처럼 지문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면 애들은 좀 애매모호하게 느끼거든요. 막연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재수생들이 계속 성적이 좋은 이유가 저거를 훈련이라고 하면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하다가 끝나고 시험 보는 게 재학생이라면 재수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해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생들에게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 끈기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저걸 계속 버티고 끝까지 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탐구문항은 이게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아이들이 뭐 두 과목 하는 거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설문한 아이들 중에서 당시 과탐 사탐한 아이가 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시험 보고 나서 바꾸겠다라는 애들이 과탐의 사탐은 3%가 있죠. 사탐에서 과탐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과학생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사탐런이라고 하는데 합치면 10% 정도가 될 거로 올해 수능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공부해야죠. 범위 짧다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개념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제 얘기는 3부로 가서 수시에 대한 얘기인데 자료집 있잖아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을 제가 압축한 게 아니라 많이 푼 겁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여기 슬라이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의대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5학년도에 의대가 늘어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457명 이렇게 해서 한 1500명 가까이 이렇게 1500명 늘어났는데요. 요같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 인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에 성대나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아주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늘어났죠. 근데 그 인원이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논술도 그렇고요. 정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도권의 의대에서 609명의 증원 효과가 있다. 이 지역 인재들도 원래는 서울로 쓸 아이들인데 그 국립에 있는 지역 의대를 가는 경우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 때문에 아마 자연길 최상위권의 이동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치한약수라고 하는 이쪽의 입결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쪽이 첫 번째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의대에서 지난 입결보다 어떤 정도 0.1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1.2가 붙었다면 1.3까지 지원할 수 있겠고 1.4가 가까스로 붙었다면 1.5까지 가까스로 붙는 한 0.1 정도로 저희가 함수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인원 자체가 1500명이잖아요. 서울대 하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가 생기기 전에 약대가 생겼을 때는 치대나 의대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대에 1500명이 생겼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대학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했더니 아마 대학에서도 이제 교과로 뽑는 애들 제가 아까 4등급도 주목하세요라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다 좋은 거죠. 그 전형 준비한 애들은 허들도 낮아지고 인원도 여러 명이 6번 지원하니까 연수에 이동을 하게 된다. 이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 이런 모습 인원을 얘기할 수 있고요. 종합 전형 쪽은 이렇게 원서를 쓴 학생들이 조금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여기는 특목자사가 다 묶여 있는 거고 여기 일반고끼리의 경쟁이고 지방 일반고 애들은 사실 조금만 더 가도 전교 1등이 아까 보셨던 수능 3등급 3개가 안 나옵니다. 3합7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대가 3합7도 넣어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내가 수능을 최저에 맞출 수 있냐 없냐 3개 3등급 나오는 게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의대와 교과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있고요. 상세한 자료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결 하락이 이 충원이 많거나 경쟁률이 특이하게 낮거나 이렇게 하면 원래 경쟁률이 높아야 되는 낮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년도 10대 1인데 올해 3대 1. 이거 수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보시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경쟁률이 2023은 9대 12 이런 거였는데 2024에 작년에는 4.8, 3.9 이게 내신이 아니라 경쟁률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진원 한 아이들이 절반 줄었다는 얘기니까 여기 입결을 보시면 경희대학교를 쓴 아이들 3, 4등급 특목고 자석 3, 4등급이면 서울대였습니다. 얘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꼬리는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길어진 일반고의 입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애들이 경희대 행정을 썼다 그러면 빠져나가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도 붙었겠지만 뒤에 있는 아이들 이건 낮은 경쟁률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의 충원율을 보시면 예비번호 107번까지거든요. 지원자가 164명인데 107번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합격했다는 얘기니까 충원이 많이 될수록 입결은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경영 지난해 결과를 보면 1등급 때 애들도 썼겠죠. 그러나 요 등급 때, 2등급, 3등급 때 아이들도 이 한두 명 붙은 게 이거 특목고였는데 절대 아닙니다. 특목고 애들 여기 써놓고 빠져나가고 나서 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목고 3, 4등급이면 서울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고 또는 잘하는 일반고지만 아주 상위 그룹 애들 아닌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 최저 기준이 있죠. 이거 생기는데 없어진데 잘 따져보십시오. 없어지면 다 몰려가고요. 생기면 애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역발상으로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천의 연세는 충원율과 컷 이렇게 충원율이 높으면 컷이 낮아지는 건 입시에서 특히 수시에서도 요즘엔 더욱 대세고요. 메디컬 쓰고 애들이 메디컬 지역인지 썼다가 서울대 한 장 써놓고 그 다음에 연고대 중에 추천받아 쓰고 나서 서상한 중에 고민하다 한두 장 쓰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경희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총 6장이잖아요. 이런 연쇄적인 교과 종합의 고리가 있더라. 저는 가장 큰 폭탄은 지난해 경희대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배치한 애 중에서 일반고 3등급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경희대 글로벌 호스피탈리 한번 써보자 붙었습니다. 그것도 최초합으로 면접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종 준비 안 한 친구들이라면 좀 원서를 다 써놓으셨다면 논술로 가시면 되긴 하겠는데 수시에서 교과를 쭉 쓰더라도 이것도 교과 라인도 이런 라인이거든요. 반드시 합격의 레인지 안에 내 아이가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데 무전공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큰 설명회 가서는 무전공 그냥 다 써요 이렇게 하니까 또 과열될 거라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인원이 또 제법 되니까 원서를 쓰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전공도 이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한양대 가잖아요. 그럼 한양대 무전공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과건 문과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문과 애들 쓰고 이과 애들 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애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연세대나 서강대나 중앙대는 이런 식의 전체 문이과를 통틀어 무전공을 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라든가 서강대 일부 학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무전공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는 광역 모집단위 선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과는 문과 쪽의 단위에서만 무전공이니까 내가 만약에 미디어를 가고 싶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무전공 써놓고 나서 내가 나중에 2학년 때 미디어 선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미디어 선택 그러니까 아까 문과 무전공 선택한 다음에 붙은 다음에 이과로 넘어가서 생명공학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전공 어디 무전공을 택해야 된다? 문이과 쪼개져 있어서 넘나들 수 없는 무전공을 선택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대포로 무전공 쓰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녹색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중앙대, 외대의 단위 그러니까 계열별 모집에 무전공을 쓰면은 점수가 하락이 되거나 경쟁자가 대폭 줄어드는데 문이과 같이 목교인데 쓰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게 이제 괜히 모르고 썼다가 그런 거고요. 자, 제가 이게 이제 어떤 표를 의미하는 거냐면 서울대부터 이게 추천 인원을 쭉 표시해 놓은 거 이렇게요. 그리고 가능 인원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학교별입니다. 이건 학교. 요거는 뭐 수명 요구라도 되고 아니면 부천 요구도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단수 누적 인원을 이렇게 보면 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장수로 따지면 200등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0등까지 추천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2장씩 주게 되면 100등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신이거든요. 1점대 내신만 있나요? 사실은 2점대 애들도 잘하는 겁니다. 3점대도 상위 20%에 드는 애들이에요.
4점대는 보통 수능으로 가서 그렇지 얘들도 어쨌든 중간 이상 한 애들인데 추천의 범위가 여기까지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의미는 내 아이가 지금 손 놓고 있지만 추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여기 4등급까지 갖고 뭐 받으셨겠지만 벌써 그렇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합격선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아까 보셨던 중학교 이탈을 말씀드렸죠. 경희대 보셔서 3바퀴 도는 거 보셨잖아요. 추천의 제한, 학교별로 제한 인원을 둡니다. 2장이면 3장이면 이렇게 해서 연대는 10명이니까 그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대 썼으면 야, 고대는 양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돼. 수시에 납치라고 해서 애들은 납치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뭐 어떤 사람이 납치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걸 싫어하니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높은 최저 있어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정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내신이 좋아도 안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걸 폭탄을 받은 데가 광운대입니다. 이거 언제가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미 홍익 때도 그 다음에 시립 때도 분명 2등급 대에서 혹은 3등급 대에서 합격자 나온다라고 했는데 광운대가 아주 솔직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교과전형에서 4등급 대 애들이 인기학과인 경영과 컴퓨터 공정부에 다 붙어버렸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 나니까 이제 다 쓰겠지만 이게 바로 어떤 의미다? 교과전형에 이게 빵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빈 곳이 생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종합전형 쪽으로 가는데 내신으로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상담한 애는 재수생인데 어떤 컨설턴트가 야, 너 교육학과가 낮으니까 교육학과 써라고 했답니다. 근데 준비를 행정으로 했거든요. 행정이 좀 센 것 같고 교육이 좀 낮은 것 같죠. 수시는 요즘 애들은 교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문과는. 그래서 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진짜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인기학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떨어졌으니까 저한테 왔겠죠. 제가 다시 배치할 텐데 자기의 방향성 있는 학과를 쓰긴 쓰는데 입결을 보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위대학의 1, 2등급, 3등급 대가 일반고 레인지가 되고요. 4등급 대가 자사고 레인지가 되고 한 5, 6등급 대 애들이 특목고 레인지가 됩니다. 이 학교는 어느 정도 학교라고 보여주세요? 시립대학교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인지가 나오면 이제 입결이 있잖아요. 고맙게도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입결을 얘기해 주는데 경희대 입결을 잘 보십시오. 요 빨간색 X는 아깝게 떨어진 애들입니다. 스마트팜 과학과 이게 이름이 멋있죠. 예전에 원해생명공학과입니다. 벌써 확 달라지죠 표정이. 근데 아무튼 요즘에 이게 유명합니다. 유망하고요. 그래서 1등급 대 애들이 이렇게 붙은 아니데 떨어진 애들이 1.0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X가 있다는 얘기는 붙은 거고요. 뒤에는 이제 내신으로 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무튼 내신이 좋아서 떨어지고 붙었던 이게 종합전형인데요. 최종적끼리 이렇게 나왔을 때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아이들 중에서 여기에 요 1, 2, 3등급대 아이들은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이 말은 특목고 애들은 다 빠져나갔거나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레인지 애들 중에 일부 아이들은 대부분보다 일반고 애들이 아니라 특목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앞자리 일반고, 뒷자리에 특목고에 그해에 입결이 나타나는데 무조건 내신만이 아니라 방향성에 따라서 그리고 특목고 애들이 있건 없건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됩니다. 제가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대 이게 뭐냐면 약간 통번역이나 약간 그쪽 외국어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외국어 애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자전이라든가 이런 쪽은 애들이 빠져나가곤 않습니다. 자전 예전에 경희대 법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면서 다수의 아이들 학교 유형별로 포지션이 좀 다르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학과는 애매하죠. 포지션이. 그래서 인기학과가 아닙니다. 취업에 애매하고 과거 인기와 좀 다릅니다. 경제학과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 특목고 상위권 애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잘하는 문과 애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입결을 통해서 선호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얘기로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실질 경쟁률이 최저가 생기면 매우 낮아지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이겁니다. 중앙대 의대는 뭐 194대 1이고요. 중앙대학교는 147대 1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서 써놓고 최저가 매우 높거든요. 삼합사 이렇게. 앉아있던 애들은 참 논술 시험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3대 1이라는 얘기는 얘들이 원서 써놓고 못 왔겠죠. 안 오거나. 그래서 매우 적은 아이들이 최저 통과해서 와 있더라.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붙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최저 기준에 대한 나름의 그 허들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가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만 준비하면 되는데 인하대에 가게 논술 준비하는 애들 거의 없겠죠. 준비하다가 인하대로 쓰는 거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도 대체로 인기 학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데 있죠. 인기가 높은데 여기 항공우주는 조금 떨어지겠죠. 화학은 또 떨어지겠죠. 실질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논술 실력이나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이쪽으로 내려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 내려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더라, 이런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서강대학교 논술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아직 논술 많이 쓰죠. 허들이 만만하거든요. 근데 다 컴공 쓰려고 하죠. 근데 잘 보시면 경쟁률은 물리학과에 비해서 2배나 높고요. 실질 경쟁률은 더더욱더 세고요. 그럼 여기서 누가 붙을까요? 여기보다는 이 학생이 훨씬 더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최저 충족률도 이 학과는 매우 높고 여기는 그거의 절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논술도 원서 조합을 할 때 나 인기학과만 다 쓴다, 생명만 쭉 내리쓰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들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이게 저희가 배치하는 나름의 그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 질 텐데요. 수시 쓰는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가 드린 자료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상세하게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담아놨거든요. 실속 있게.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다수의 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표정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화면에 대한, 이 화면을 만든 사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쪽이 종합전형이고 내신을 좀 많이 보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내신을 좀 적게 보고 내 아이가 어느 한 과목이라도 잘한다. 그러면 현재 모의고사에 이런 거 있죠. 등급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면서 내 아이의 지원의 학교를 정하고, 학과는 어떻게 정하라? 경희대학교 입결 같은 거 보면서 정하고, 무턱대고 행정학과가 야 세니까 수시는 교육이 좀 약해, 이런 식으로 정시 기준으로 배치하는 걸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아이는 스마트한 과학에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구평을 이제 보고 그럴 텐데 애들은 항상 이제 여기에 빠져있죠. 시험이 쉬워도 여기에 빠져있고 어려워도 여기 빠져있고 그럴 텐데 잠깐 또 이제 회복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깨닫고 그리고 다시 안정의 단계로 오게 되면 이게 성적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심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나름의 마지막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재수반에서 제가 늘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상위권인 것 같지만 오히려 끝까지 진도를 나가고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본 아이들이 상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거의 일정하고요. 차이는 반복에서 오고 반복은 차이를 낳는다라는 말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수능에 승리하길 바라면서 우리 강신웅 실장님의 2부 재미있으실 겁니다. 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